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북한에 대해서 두 가지 회담 제의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 그리고 적시자 회담 공식적으로 제의했는데요. 국방부와 통일부 오늘 오전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먼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과 군사 분계선상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합니다.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대화 제의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겠죠. 출연자분들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임광기, 이기성, 선임 기자,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요. 제 왼쪽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정치학 박사이신 아산정책연구소의 김지훈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제의안 내용 관련해서 임광기 기자가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주세요. 네, 월요일은 오늘 아침에 외교 안보 통일 분야 기자들 굉장히 바빴어요. 물론 지난 주말부터 조짐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착된 남북 관계를 좀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북측의 제안, 이게 두 가지가 굵직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은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둘 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이 실천에 옮길 후속 조치들인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겁니다. 그중에서 서준석 국방부 차관이 밝혔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예. 국방부는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7월 21일이라고 밝힌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 이때부터는 이 남북의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 날은 해야 된다.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군사당국 회담은 21일이고 적시자 회담은 다음 달 1일인가요? 시점이 언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추석 때 상봉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일단 그쯤에서 해야지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달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당히 군사 남북 회담보다도 남북 당국자 간 회담보다도 훨씬 절차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가능한 한 실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기성 기자. 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정부가 제안한 것 중에 보면 뭐 군사당국 회담, 적시자 회담 말고 말이죠. 네. 남북 간에 끊어진 통신선을 복원합시다. 이런 얘기가 있는 대목이 좀 눈에 띄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안의 핵심이 네. 회담도 회담이지만 남북 간 이 연락선을 복원하자 여기에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귀순자가 이제 왔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려면은 이 할 라인이 없으니까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판문점 앞에 가서 핸드마이크 확성기 있지 않습니까? 데려가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남북한 군 당국의 할 라인 통신 채널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 요번에 이제 국방 차관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동해지구 군통신선이 있는데, 지금 우리 요번에 이제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서
회신해주기 바란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해 2월이었죠. 이 두 가지 통신사가 완전히 끊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하는 바람에 북한이 일방적인 단절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동해지구 군통신선은 산불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서해지구 군통신선은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우리하고 좀 통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2월달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월달에 인민무력부가 남북 군사 당국 회담 제의하면서 이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그 남북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교전 수칙에 따라 서로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별거 아닌 걸로 서로가 총을 쏘고 하게 되면 이걸 중재를 할 수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라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서 이런 위험들을 줄여나가자 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의 반응이 사실은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제가 사실 여쭤볼 게 하나 더 있는데 먼저 이 부분 여쭤볼게요.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군사 당국회담은 상당히 반길 것 같아요. 근데 이산가족 그 상봉 문제는 조금 복잡한 문제다라고 여겨지고요. 북한이 이제 노동신문 사실은 이제 베를린 구상을 내놓을 때 이거 사실 북한한테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군대 대북 정책을 끌고 나갈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답을 달라는 건데 주말에 사실은 답을 준 거죠. 그래서 노동신문의 이제 논평을 통해서 북한 측이 얘기를 했는데 설상 우리가 얘기하기는 믹스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반 섞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독일식의 통일 교훈을 얻는다. 이건 특수통일 얘기한 거 아니냐.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도 협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면 외세 의존과 동족 대결 본심이 그대로 녹아있다. 잠꼬대 같은 궤변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또 동시에 한 이야기가 6.15 공동선언 또 14선언에 대한 존중이나 이행을 다짐하는 것들은 이제 선임자 기존 대통령들과는 다른 입장이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약간 그 상반된 이제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금 네. 이렇게 여유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좀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정부의 공식 논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의 이제 논평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속된 말로 간을 본다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측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믹스드 시그널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입장인데 받아들일 생각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한국 측이 내놓은 것이 이제 오늘 통일부랑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번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 그것이 오늘 남북 군사당국 회담이나 적시자 회담 제안으로 이어진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한 대목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군에 의한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접경 지역에서 생활하는 양측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올해 7월 27일은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기해 남북이 군사 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 갔던 이유가 한독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G20 정상이 참석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 강력하게 압박하고 제재하자. 이런데 또 의견도 모아졌고 말이죠. 네. 물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또 한국이 갖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상들이 동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이번에 대화 제의가 조금 궤를 달리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혹시 국제사회 공조와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가 서로 겉도는 건 아닌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 방향은 최대한의 압박과 대화, 이제 관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압박 부분은 압박대로 가고 그리고 이제 대화라는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낸다는 이야기인데,
글쎄, 이제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이제 한국에 주도권을 준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고요. 이 주도권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주어진 조건 하에서의 주도권이고, 미국 측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건이 맞아야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글쎄,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굉장히 큰 이제 레벨이 높은 급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물꼬를 조금 튼다는 의미에서, 뭐 결을 아주 같이 한다,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까지는 용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적시자 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과연 호응에 올지 아니면 거부할지 아직은 북한에서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